여러분, 저는 허준이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몸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 변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상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먼저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어깨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자 동시에 가장 바람을 많이 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밤만 되면 어깨가 욱신욱신 쑤시고 팔을 들어 올리려 하면 어느 지점에서 딱 걸리는 것처럼 아프고, 옷을 입을 때도 팔이 뒤로 안 돌아가고, 심하면 머리를 빗기도 힘들어지는 증상.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근육이 뭉쳤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통제를 드시고 참아냅니다. 하지만 내가 보건대 이것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 통증, 우리가 견비통이라 부르는 이 병은 몸 안의 기운과 피의 흐름이 막히고 바람과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이 관절 속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 왜 쉽게 낫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견비통은 기혈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혈이란 무엇입니까? 기는 우리 몸의 기운이고 혈은 피를 말합니다. 이 둘이 온몸을 돌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혈의 흐름이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 흙이 쌓이듯이 기혈이 천천히 흐르면 몸 곳곳에 막히는 곳이 생깁니다. 특히 어깨처럼 많이 쓰는 관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은 단순히 기혈이 막혀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풍, 한, 습이라는 세 가지 나쁜 기운이 더해집니다. 풍이란 바람입니다. 바람은 우리 몸의 표면을 타고 들어와 관절 사이를 파고듭니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거나 선풍기를 틀고 주무시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이 바람 기운이 어깨로 스며듭니다. 한이란 찬 기운입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겨울에 어깨를 드러내고 다니거나 냉방이 심한 곳에 오래 계시면 이 찬 기운이 어깨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찬 기운은 특히 기혈을 응고시켜 흐름을 더욱 막습니다. 습이란 습한 기운입니다. 장마철에 습기가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린 뒤 제대로 말리지 않거나 습한 곳에서 오래 일하시면 이 습기가 관절로 스며듭니다. 습기는 무겁고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서 관절을 무겁게 하고 뻐근하게 만듭니다. 이 풍한 습 세 가지가 어깨 관절로 들어와 오래 머물면 기혈의 흐름은 더욱 막히고 통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견비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면 왜 기혈이 막히면 통증이 오는 것입니까?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기혈이 막히면 그곳에 영양이 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고 기운이 정체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여 냄새가 나듯이 기혈이 막히면 그 자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어깨는 팔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크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기혈이 막혀 있는데 억지로 움직이면 막힌 곳이 더 상하고 상하면 또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찜질만 하거나 파스만 붙여서는 낫지 않는 것입니다. 찜질은 잠시 따뜻하게 해줄 뿐 막힌 기혈을 뚫어주지는 못합니다. 파스는 표면의 통증만 잠시 덜어줄 뿐 관절 깊숙이 들어간 풍한 습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어떤 어깨 통증이 특히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한데 밤만 되면 어깨가 쑤시고 욱신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기혈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막힌 곳의 통증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입니다. 관절 속에 들어간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이 이 음기와 만나 통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밤에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관절 깊숙이 병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올릴 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찌릿하고 통증이 오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관절 안에 힘줄이나 막이 상하고 그곳에 담음이라는 끈적한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담음이란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때 생기는 진득진득한 찌꺼기입니다. 이것이 관절 틈새에 끼어 있으면 움직일 때 걸리고 아픕니다. 이 담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됩니다. 셋째,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팔이나 목까지 당기는 경우입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 위쪽으로 내려가거나 목 뒤쪽으로 올라가거나 심하면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혈이 막힌 것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경락을 따라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기운의 길이 있습니다. 어깨를 지나가는 경락이 막히면 그 경락이 이어진 곳, 즉 팔이나 목이나 등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경락 전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중풍과 헷갈릴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거나 손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얼굴이나 입이 삐뚤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것은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닙니다.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빨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중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팔을 들 수는 있는데 아프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불편하고 힘은 있는데 각도가 안 나간다면 이것은 관절과 경락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치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즉 불통, 불통즉 통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어깨 통증을 낫게 하려면 풀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담과 어혈입니다. 담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 끈적한 찌꺼기입니다.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이런 담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관절 틈새에 쌓이면 움직일 때마다 걸리고 아픕니다. 어혈이란 멍든 피, 굳은 피를 말합니다. 관절을 다치거나 오래 무리하게 쓰거나 기혈이 막혀 있으면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서 어혈이 됩니다. 이 어혈도 통증의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담과 어혈을 풀어내고 막힌 기혈을 뚫어주고 관절 속에 들어간 풍한습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침은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깨 주변의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기혈의 흐름이 다시 통하게 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구멍을 뚫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관절 깊숙이 들어간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을 몰아냅니다. 약숙을 태워 그 따뜻한 기운을 혈자리에 전해주면 차갑게 굳어있던 기혈이 녹아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약은 몸 안에서부터 기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튼튼하게 하며 담과 어혈을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에서 침과 뜸으로 뚫어주고 안에서 한약으로 보강해주면 치료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받는다 해도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깨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어깨는 항상 바람을 맞는 곳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민소매를 입거나 어깨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나 선풍기를 틀고 자는 동안 바람 기운이 어깨로 스며듭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방어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도리로 목을 감싸고 어깨까지 덮는 옷을 입어 찬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둘째, 찬물을 멀리 하십시오.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찬물에 손을 자주 담그거나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모두 몸속에 찬 기운을 쌓이게 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찬물이 독과 같습니다.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되 어깨 부위를 오래 데우듯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깨 주변의 기혈이 풀어지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셋째,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깨가 아픈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팔을 돌리거나 들어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이 상한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상처가 더 벌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더 심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이되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무거운 것을 들지 마십시오. 시장 가방, 손주 안기, 빨래,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어깨에는 큰 부담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양손에 나눠 들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양쪽을 번갈아가며 메거나 아예 배낭을 메는 것이 낫습니다. 다섯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눕거나 팔을 괴고 자는 자세는 모두 어깨에 무리를 줍니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고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여 목과 어깨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많으면 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기가 막히면 혈도 막히고 결국 어깨 통증도 심해집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웃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잘못된 관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을 크게 돌리거나 벽을 짚고 기어오르듯 팔을 올리거나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절이 상한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관절 안에 힘줄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심해지거나 뼈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천천히 부드럽게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통증을 참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는 것이 몸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 당기고 늘리려 합니다. 이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이 더 상하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스트레칭은 가볍게, 천천히, 기분 좋은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셋째, 찬 바람과 에어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어깨를 드러내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어깨에 찬 기운을 쌓이게 합니다. 당장은 시원하고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찬 기운이 관절 깊숙이 들어가 통증을 만듭니다. 특히 땀을 흘린 후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더 위험합니다. 땀구멍이 열려 있을 때 찬 바람을 쐬면 그 바람이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어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만 가릴 뿐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쓰면 관절이 더 상합니다.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뱀술을 먹거나 특별한 풀을 다려 먹거나 이상한 기구를 사서 쓰십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깨에 뜨거운 돌을 올리거나 침을 아무렇게나 찌르거나 강하게 주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혈이 왕성하고 관절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혈이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깨가 조금 뻐근하다, 조금 당긴다. 이럴 때 바로 관리하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티고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도 빗지 못하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지 마십시오. 초기에 바로 잡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제때 치료를 받으십시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상이불치이 하이라 하였습니다. 병이 위쪽에 있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래쪽까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팔, 손, 허리, 다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깨를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멀리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십시오. 내가 동의보감을 쓴 이유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깨 통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어깨 통증과 관련이 깊은 팔저림, 손저림, 그리고 목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서 동시에 팔이나 손이 저리고 목이 뻐근한 증상을 함께 겪으십니다. 이것들이 왜 함께 오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